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험법을 강의하는 조영사입니다. 보험법은 지난번에도 이제 그 과목 설명을 제가 한번 할 때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오셨을 수도 있고요. 보험법이라는 것이, 사실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보험하고 업하고 법이 모여 있는 이것이 보험업법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보험업법이라는 게 보험하고 업하고 법이 모여 있는데, 이 보험이라는 것은 혹시 손해사정 이론이나 보험계약법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보험계약법에서도 조금 다르게, 약간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보험업법에서도 조금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보험학에서 우리가 손해사정 이론에서도 약간 뉘앙스는 조금씩 차이 나요. 왜냐하면 보험계약법에서는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간의 개인과 보험회사 사이의 약속이다는 측면에서 보험계약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보험업법이라는 것은 이 보험업법이 존재하는 것은 보험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대상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을 규제하는 법이 보험업법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업법은 좀 판이 넓게 전체적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보험계약법 좀 재밌어. 왜냐하면 계약자하고 보험회사하고 쌈박질 하는 거야. 보험금을 달라 안 달라,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그 사례를 하나하나 보면서 어떻게 싸우고, 보험회사는 이래서 안 준다고 그런다, 이래서 또 보험회사는 준다고 한다.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좀 미세하면서도 좀 재미는 있어요. 그 싸움박질에 대해서 구경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깊이 생각도 해야 되고, 따질 것도 많아. 왜냐하면 개인하고 보험회사 사이에 돈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거잖아. 그런데 보험업법은 그게 아니에요.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손해사정사도 포함되고 계리사도 포함되고 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 대리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이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반드시 요거는 지켜야 돼 하는 이런 것도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법에서 보는 보험이란 거하고 또 손해사정 이론에서 우리가 보는 보험은 또 약간 달라. 그거는 보험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과목을 1차 과목이라고 두고 있는데, 세 가지 과목이 손해사정 이론, 이 옛날에 2차 과목이었어요. 4년 전에 1차 과목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2차 과목일 때는 문제가 뭐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요새도 1차에서 계산 문제가 한 30%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법, 그 다음에 보험업법. 이 세 가지 과목이 1차 대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시험 과목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보험계약법은 우리가 보험계약법이라 하지만 상법에 나오는 보험편을 보험계약법이라고 그런다고. 이 보험계약법의 내용은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준다 안 준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라는 것도 하나의 사람이에요. 법인이야. 그죠? 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과 인 사이에 거래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이거는 사법 규정이에요. 즉,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 관계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업법은 기본적으로 이 보험에 종사하는 보험회사는 이래서 된다, 안 된다. 보험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 계리사, 사정사,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를 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하는 건 누구다? 정부 국가예요. 그래서 국가와 사인 간의 거래를 규제하는 법이니까 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공법이에요. 그래서 보험법에 대한 이제 법적 성격을 나중에 하나씩 이야기를 하겠지만, 크게 계약법하고 보험업법은 좀 달라. 관점이 약간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험계약법은 좀 재미가 있어요. 법조항은 몇 개 안 되지만 하나하나 생각할 것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또 법 내용은 얼마 안 되지만 그거 하나하나의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법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 내용은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는 쪽이고, 요거는 말 그대로 정부가 보면서 너는 요거 하면 된다, 안 된다. 대주주한테 돈 이만큼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만큼 대주주 계열사에다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걸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깊이는 없어. 하지만 별과 거를 다 규제하기 때문에 요건 양은 많다, 적다?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이 과목을. 그런데 주말 간사식으로라도 다 봐야 돼,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좀 다르다. 손해사정 이론은, 이제 일종의 손해사정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다루거든요. 2차에서는 실무를 다루지만 1차에서 기본 이론을 다뤄. 그럼 손해사정의 기본 이론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어디서? 보험학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서 보험학과에서 가르치는 보험학의 기본 이론 있잖아요. 그것들이 주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산 문제, 뭐 보험료 뭐 손해액 산출하는 거라든지 계산 문제도 꽤 나와. 예. 그래서 과목이 색깔이 약간 다른데, 우리가 시험을 칠 때 1차 과목 전부 다 토탈 몇 분으로 구성되죠? 좀 이제 아셔야 돼요. 예. 1차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1차 떨어지면 2차를 못 가는 거예요, 우리. 1차에 무조건 합격을 해야 2차를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요거 40분, 요거 40분, 요거 40분. 그런데 1교시에 요 두 개 합쳐가지고 몇 분이죠? 80분. 그렇죠. 80분 치는 거야. 80분 치는데 문제는 전부 몇 개다? 80개. 자, 손해사정 이론은 계산 문제가 좀 있어서 40분 만에 40문제를 풀기에 계산 문제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려요. 그럼 요건 그렇다 치고, 그냥 요거는 혼자 노니까 그렇다 치고, 계약법하고 보험법을 합쳐가지고 80분 안에 끝내줘야 돼. 그죠? 근데 문제는 80분이야. 그럼 한 문제당 1분씩 풀어야 돼요. 그죠? 1분씩 풀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계약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내용은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또 판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의 양이 되게 길었어. 그래서 40문제 요거 풀려면은 50분, 60분이 걸리는 거예요. 요게 한 50분 이상 걸리는 거야. 그런데 보험업법은 이 내용은 많지만 깊이가 있다 없다? 별로 없어. 그래서 딱 보면 정답이다 아니다 나와. 팍팍팍 찍어. 문제풀이 연습만 좀 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보험법 문제 푸는 게 40문제 푸는데 20분에서 25분 만에 끝냈거든요. 보통 수험생들이. 그러고 나서 시간을 계약법에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계약법 하나하나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맞춰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책이 나왔는데, 최근에 문제가 여러분 162페이지 한번 볼래요? 162페이지. 최근에 문제 이제 예문을 제가 실었어. 근데 이번에 책을 만들면서 과거 기출 문제를 적을 때 한 페이지에 보통 3문제, 4문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냐면 한 페이지에 2문제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 얘기가 뭐냐면 보험법 문제가 문장이 상당히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문장이 많이 길어지면서 하나씩 넘겨봐요. 넘길 때마다 박스가 하나씩 나와. 그죠? 박스 문제가 요새 막 나오는 거야. 박스가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거의 한 페이지당 하나씩 박스가 나오죠. 예, 박스가 나와. 그래서 박스가 문제는 사실 객관식에서 상당히 힘들게 하는 거거든. 이 중에서 맞는 걸 골라내시오.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요, 의외로. 내용은 심플한데도 박스로 잡아 넣으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되죠? 예. 그런데, 자, 올해 나왔던 문제 딱 보면은, 자, 178페이지 쭉 보면 180페이지 보세요. 180페이지. 이게 박스도 더 힘들게 내는 게 뭐냐면은, 이 중에 맞는 걸로 나열된 것은 가나다, 나다라, 뭐 이렇게 나열된 거는 그래도 쉬워. 다음 중 맞는 거는 몇 개냐? 이게 골 때리는 거야, 이게. 그죠? 이 180페이지에 있는 6번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189페이지 한번 보세요. 26번 문제. 거의 3분의 2페이지로 쭉 나열해 있어. 189페이지 28번 문제. 한 페이지에 3분의 2 정도 나열되어 있고, 이 중에 맞는 건 몇 개냐 찾아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20분, 25분 만에 끝낼 수 있다 없다? 못 내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제 30분, 35분이 걸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계약법하고 업법은 같이 잘 섞어가지고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험법이 출제 경향이 박스 문제와 그다음에 박스 안에서도 맞는 걸 찾아라가 아니라 맞는 거 몇 개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시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법, 업법의 이제 출제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과거의 보험업법은 깊이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대충 주마 간산식으로 봐도 찍을 수 있어. 4개 중에 하나 찍는 건 쉬워. 박스로 안 돼 있는 건 쉬워. 그래서 보험법은 공부 조금만 하면 70점, 80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과락만 면하면 무조건 합격, 1차가. 전략적으로 보험업법을 조금만 열심히 한 사람은 1차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법이 웬만큼 어렵게 내도 이 점수가 잘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법 출제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업법을 어렵게 내야 되겠다. 업법을 어렵게 내야지 이게 난이도 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업법을 어렵게 낸다.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법을 어렵게 만들 수는 없잖아. 자기 출제위원이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박스를 만들고 박스도 헷갈리게 개수를 물어보는 거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간 비중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계약법도 하고 업법하고는 옛날하고는 조금 공부 스타일이 좀 다르다. 예, 그 부분 좀 참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1차 그 설명회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시험을 공부할 때 상대방을 잘 알아야 돼. 근데 시험 공부할 때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상대방.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상대방은 당연히 출제위원이죠. 출제위원 진짜 신경 써야 돼. 출제는 신경 써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과목별로 출제위원이 좀 달라요. 약간 달라. 2차하고 1차하고도 좀 다르고 2차에서는 실무 위주로 시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업계에 있는 부장급 이상들 근데 이제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손해사정사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 이제 보상 부장들 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상들이 아니면 임원들도 너무 나이 많으신 분 빼고 부장급이 들어가고 근데 1차는 보험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대학 교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대학 교수인데 보험학 교수가 들어가. 근데 보험계약법은 무슨 교수? 법대 교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법대 교수님이 들어가가지고 왜? 판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법대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 이쪽은 보험학 교수님이 들어가고 이쪽은 법대 교수님이 들어가. 근데 보험업법은 법대 교수보다 누가 더 잘한다? 예?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금융위 보험가 그리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 근무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감독기관이 금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확하게 풀었으면 금융위원회야, 그죠? 금융위원회고 우리 보험업법에 나오는 많은 내용이 거의 금융위원회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이 밑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있는 거야. 금융감독원은 뭐 한다? 금융위의 지시를 받아가서 금융기관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여기서 하고 검사한 거에 대해서 제재는 기본적으로 금융위가 해요. 각종 제도도 금융위가 해. 그런데 실제 금융위라는 것은 위원회 조직이잖아요. 위원회잖아. 이 안에 이 사람들은 공무원 조직이에요. 공무원 조직이고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밑에 있어. 위원장은 대통령이 뽑지만 장관급이지만 국무총리 밑에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위원회 조직이고 이 밑에 이제 공무원들이 뭐 서기관, 사무관들이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위원회를 보좌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무원 조직인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 많다 적다 몇 명 안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험업법 개정안이나 보험업법 시행령이나 이런 걸 막 검토를 하는데 실제 이런 검토 작업은 저가 다 할 수 있다 없다 못하기 때문에 감독원은 원래 검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원에 그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을 올려 이러는 거야. 이 금융위 애들은 시키는 거냐. 감독원 너희들 해가지고 들고 와, 보고해. 그래서 주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거는 책에는 업법에는 전부 다 금융위 소관상으로 웬만한 건 전부 다 금융위 거다 이래 돼 있는데 실제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은 우리가 실제 만나는 사람 누구다? 거의 금융감독원 사람들이에요. 우리 또들이 패는 게 전부 다 금융감독원 사람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감독원은 제가 이야기가 약간 본수업 시작하기 전에 변두리를 좀 알아야 되니까 약간 좀 새는데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금융감독원은 제일 중요한 게 금융기관을 검사하는 게 제일 일체 목표죠. 금융기관 가가지고 검사해가 잘못한 거 잡아가지고 속된 말로 조지는 거야. 징계를 하는 거야. 제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보험 허가 취소도 해달라고 금융에 요청해가지고 금융위가 허가 취소도 해버릴 수도 있어. 그럼 보험회사는 문을 닫아야 돼. 예. 이와 같은 검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감독원에는 제일 중요한 게 검사 업무야. 나가가지고 현장을 뒤지는 거예요. 보험회사 가가지고 잘못한 거, 돈 돌아간 거, 돈 가지고 장난친 거, 업무 잘못한 거, 프로세스 잘못한 거, 이거 잡아가지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뭐, 제 아는 친구도 이번에 잡혔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뭐 정직이 나올지 감봉이 나올지 물어보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막 물어봐요. 쟤도 감독원에 근무했잖아. 형님, 제가 요거 잡혔는데, 이번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내용 줘봐. 정직 아니면 감봉이다. 너 4년 내 임원되기 힘들다. 이랬더니 막, 괜찮아요. 저는 5년 있다가 임원될 생각이에요. 이러더라고. 알았다. 이랬는데, 이 검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검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손해사정사 공부하는 사람하고 참 밀접하고 관련된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고객이 보험회사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 이러면은, 이거를 구제해 주세요. 하고, 금융감독원에 뭘 낸다? 민원을 내잖아요. 민원을 내잖아. 그래서 민원이 있는데, 민원을 내는데, 이 민원 중에 단순히 질의 같은 거는 일반 소비자 보호부서라는 민원실에서 그냥 처리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돈 문제하고 관련해서 보험금을 받아야 돼. 근데 보험회사가 안 줘. 면책이라고 그래. 이게 왜 면책이냐? 아니면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나는 과실이 내 40%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보험회사가 내가 60이라고 해. 나 억울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다 돈 문제 걸려 있죠. 자, 보험금과 관련되어 있으면은 이거 민원실에 처리한다? 안 한다? 민원실에 처리 안 하고 어디로 간다? 분쟁조정국이라는 데로 간다. 여기서 분쟁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정이라는 거니까 양쪽 안에 어느 정도 합리적 선에서 너희끼리 조정에 합의봐라 하는 걸 유도를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든 민원이든 마음에 안 들면 소송 가도 돼. 이거 강제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감독기관에서 분쟁은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법원 가더라도, 왜냐하면 판례들 다 감안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거의 이대로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최근에 보험은 일반 은행이나 증권상품에 비해 가지고 훨씬 복잡하고 장기잖아요. 그래도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보험이야. 그래서 보험 쪽에 민원과 분쟁이 중요하고요. 사실 이런 거가 중요하지만 실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도 사실은 검사 나가면 금융기관 가가지고 막 두드리 패고 찾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보험회사 입장에서 갑이잖아요. 뭐 그럼 뭐라고 슈퍼 울트라 갑 이런 거 나오죠. 예.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검사 뜨면은 어떻게든 보험회사는 잘 보이려고 노력해. 잡히면 죽으니까. 그다음 민원 분쟁 여기도 굉장히 잘 보이려고 해. 왜? 분쟁 쪽에서 보험회사 너가 지급 이만큼 더 해야 돼? 이번에 보험회사 난리 났죠. 자살보험금 관련해가지고 안 주가지고 감독원은 분쟁 조정에 주라 이래가지고 지금 몇백억씩 다 내놔야 되잖아. 보험회사 그동안 안 줬던 거 다 주라 이랬거든. 여기서. 분쟁구에 주라 이러니까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갑이야. 그런데 감독원에서 맨날 을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생활만 하다가 너무 지쳐가 그만뒀는데 감독원에 을생활만 하는 사람이 뭐냐면 감독국 사람이야. 이게 검사국, 민원 분쟁국, 감독국이 돼 있는데 감독국은 뭐냐면은 제도를 만드는데 주로 보험과 관련 제도를 만들어요. 근데 이 제도는 법상 누가 만들게 돼 있어? 감독원이 만들어요? 금융위가 만들어? 금융위가 원래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법이든 시행이든 초안은 원래 금융위가 다 만드는 거예요. 모든 권한이. 금융위가 만들어 놓은 그 범위 안에서 감독원이 찍겠다 지나? 그거 살짝 좀 바꾸는 거. 이 정도만 만들어. 그런데 금융위가 작업 안 한다 했죠. 몇 명 없잖아. 맨날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줘야 돼. 초안 잡아가지고 올려야 돼. 그리고 감독국에 있으면은 국회에서도 수시로 연락 와요. 요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질문 들어오잖아. 국정감사 질문 이쪽에서 다 들어오잖아. 이쪽에서 방어 다 해야 돼. 청와대에서 다 이쪽으로 오고.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다 응대해야 되는 게 얘네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허구한 날 뭐 한다? 보험법이나 이런 걸 끼고 살아야 돼.
이걸 외우다시피, 물론 어법 말고 그 밑에까지 다 외우다시피 살아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요걸 좀 잘하는 사람이 이쪽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사람보다 이쪽 부서가 많아. 그 외에 이제 일반 어느 회사나 할 거 없이 일반 부서들이 있잖아요. 이게 감독 보면 기획 있고, 그 다음에 전산도 있죠.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 예. 그리고 이건 참고로 하라고. 근데 또 하나 잡았으면은 제재를 해야 되잖아. 그 제재하는 게 과거에 우리가 제재한 거하고 균형이 맞냐 안 맞냐 따져봐야 되겠죠. 갑자기 똑같은 거 잘못했는데 특별히 제공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경고 줬는데 이 사람은 진즉 3년 1회 살리면 진즉 3년 안 된다. 지금 3년까지 나온다. 진즉 3년 살리면 안 되잖아요.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재심의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검사국에서 잡은 거를 제재할 때 이 정도가 맞냐 안 맞냐 따지는 이런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긴 이야기 한 거는 이 안에 검사국도 그렇고 분쟁국도 그렇고 감독국도 그렇고 기획이나 이쪽에도 그렇고 이 감독원에 전문가들이 앉아 있어. 변호사가 한 50명 있어요. 그 다음에 회계사가 한 100명 넘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보험법 출제를 한다 이랬을 때 주로 감독국 출신이나 아니면 검사국이나 민원실에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험법 출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험을 낼 때 보험업법이라는 게 상당히 양이 많아요. 우리 보기는 나중에 쉬는 시간에 드릴게요. 양이 많은데 이 많은 양 중에서 보험법은 깊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막한상식으로 많이 있을 뿐이지 깊이는 없어. 그런데 이 많은 양 중에서 뭐가 출제될 거냐? 결국 이 출제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최근에 제일 이슈화 됐던 게 제일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를 시험에 그냥 내는 거예요.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마 이제 3월달 시험 직전에 들어가면은 저는 강의를 했다가 안 했다가 바빠지면 안 하다가 시간 남아 하고 이러는데 제가 강의할 때는 시험 직전에 항상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마지막 선물이라는 형태로 뭔가 정리해 줘요. 그게 뭐냐 하면은 특히 보험법은 1년 동안 쭉 보고 난 다음에 저 출제위원회 머리에서 이 기본적인 우리가 다 알고 공부를 했고 그건 기본이고 그거 말고 출제위원회가 이번에 요거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가 시험 직전에 알려줄 거예요. 지금도 쌓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때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보험 확인에 관한 내용 이번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중복보험 확인은 손해보험은 실손이잖아요. 손해난 거를 보상하는 거잖아. 그런데 실손 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에 실제 손해난 의료비를 보상하는데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을 A 보험회사도 가입하고 B 보험회사 양쪽에 가입했다. 두 개를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손해본 거 이상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A 보험회사만 가입해도 돼. 여기서 다 받는데 B한테 가입해봐야 자기는 손해야. 왜냐면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실손을 주니까. 그래서 A만 가입하고 B는 가입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보험회사의 판매 조직들은 뭘 팔아야 수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A가 있든 B가 있든 뭐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 회사 거 사라는 거야. 판매 조직은.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피해를 입게 되죠. 2중, 3중으로 가입했는데 실제 받는 건 하나 가입했을 때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보험법에 뭐가 있냐 하면은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보험회사나 보험회사의 모집 조직은 동일한 상품이 가입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라. 중복 가입했는지 확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험법에 있어요. 그럼 확인을 해야 돼. 안 하면은 보험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실손 의료비만 있다가 기타 실손이라는 것도 추가가 된 거예요, 이번에 추가가 됐어. 여기 보면은 8개가 나오는데 뭐 변호사 비용도 있고 뭐 별별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감독 규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도 돼. 근데 요거 말고도 기타 실손도 포함됐다 하는 그 사실은 기타 실손의 경우에도 중복보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 기타 실손이 뭐냐? 8개 있는데 나도 못 외워요. 이거는 감독 규정에 있어. 그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야기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가 보험업법이라고 하면은 이쪽 와가지고 보험업법이라 하면은 이게 법이잖아요.
자, 보험업법은 누가 만드는 거다? 법 어디서 만들어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앉아가 만드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만들어요. 그죠? 국회의원들이 보험법이 만만한지 1년에 한 서너 개씩 안을 만들어 올려요. 그게 다 통과인데. 각자 자기 생각대로 막 올려.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올린 보험법 개정안이 1년에 한 서너 개 돼요. 그런데 한참 그걸 모아놨다가 정부에서 금융위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크게 작업하고, 금융위는 한꺼번에 작업해요. 감독까지 동원시켜가지고 한꺼번에 막 작업해가지고 그거 바꿀 때 같이 곁다리를 붙여가지고 같이 검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정을 하는 거예요. 네, 보험법이 국회에서 하는 거고, 그럼 보험법 밑에 있는 놈이 뭐다? 보험법 시행령. 시행령은 누가 만들어요?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접근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행령은 누가 만든다? 예, 대통령. 그 다음에 시행령 밑에 뭐가 있다?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누가 만든다? 총리, 국무총리가 만들어요. 요 밑에, 자, 이까지가 우리가 이제 법규이라면 이제 법규할 때 이제 법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요 밑에가 이제 부속 그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뭐냐면은 보험업 감독 규정. 보험업 감독 규정 시행. 요거는 규칙이고 요거는 세칙이야. 자, 감독 규정은 누가 만든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난 줄여가지고 무조건 금융위라고 쓸 거예요. 금융위원회 쓰면 금융위원회라고 아세요? 네. 그 다음에 시행세칙은 금감원. 금감원 금융감독원 줄여서 금감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리 만드는데,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보험업법이든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든 요 내용, 윗단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초안도 누가 만들어? 금융위가 만들어. 다. 왜냐면 국회의원이 만들어 할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이 하는 거는 진짜 몇 개 보시면 알 거예요. 몇 개, 한두 개 조항 좀 개정하자. 이런 거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했다고 막 홍보를 해. 보험법 개정 안 됐다. 보면은 국회의원 한 10명 있으면 거 딱 까보면은 조항 한두 개 정도 수정하자. 뭐 이래놓고 자기는 의정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금방 통과가 안 돼. 자, 금융위가 한꺼번에 전체를 딱 정리해가지고 한꺼번에 올릴 때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발의안이 거의 통과가 돼. 정부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니까. 국회의원들은 13명 모여가지고 실제 한 사람이 한두 건 바꾸자 이러면서 의원이 발의할 때는 다른 사람 동료들이 사인을 해줘야 돼. 10명 모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도 안 하고 사인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한두 거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들 의정활동 국회 보험법 개정안 발의했다. 자기가 뭐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바뀌는 건 거의 대부분 금융위에서 초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통령령이든 시행규칙이든. 근데 요 내용 이렇게 많은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보험업법의 이제 하이라키 종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횡적으로가 있어요. 왜 횡적으로 돼 있냐 이러면은 옛날에 우리가 그 감독기관이 옛날에는 재정경제부, 재무부가 있고 이 밑에 뭐 감독기관은 뭐가 있냐면은 은행감독원, 정권감독원, 그 다음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이 네 가지 감독기관이 있었어요, 원래. 이게 통합된 게 98년이야. 1998. 근데 재무부의 안에 뭐가 있냐면 금융정책실이 있어요. 금융정책실. 여기가 막강 파워를 가졌대요. 금융정책실이 막강 파워였고, 이 밑에 은행감독원, 정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이래가지고 은행 감독하는 거, 정권에서 감독하는 거, 보험에서 감독하는 거, 신용관리기금 요거는 상호처처운에 감독하는데 이 나눠서 감독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은행 가진 사람은 별로 없죠. 재벌 회사에서 은행은 안 가지고 있잖아요. 은행은 못 가지게 해. 은행은 비금융 주력자라 해가지고 은행은 못 가지게 막아놨어요. 근데 정권에서 보험회사는 가질 수 있잖아. 상호처처운은 가질 수 있잖아.
삼성생명이 삼성증권도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감독을 각각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돈 장난을 치는 거야. 그 감독 기관이 잡을 수가 없어. 그렇게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97년쯤 해가지고 못 잡아다 보니까 IMF 맞죠? 97년 10월 달에 IMF 맞잖아요. 그 국가 부도의 뭐 영화도 나왔대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못 잡아내는 거야. 재벌들이 장난치는 거를, 돈 장난치는 거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통합을 하자. 그래서 만든 게 금융감독원인 거예요. 금감원을 만들었어. 그리고 금융정책실 이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재무부 파워가 너무 세네. 그래서 재무부 출신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모피아라고 그래. 재무부가 마너터리거든요. 돈. 마너터리, 피아. 마피아, 옛날에 마피아 할 때 피아를 그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모피아라고 그러는데 얘네들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정책실 가지고 금융기관 다 장악하고 있지. 세제실 가지고 세금 다 장악하고 있지. 얘들이 온갖 장난을 다 치다 보니까 이 너무 심하다. 이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이걸 분리하자. 그래서 재무부 안에 금융정책실만 딱 떼가지고 뭐로 만들었다? 금융위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금융위원으로 가고 얘네들 합쳐가지고 감독으로 간 거예요. 98년에. IMF 이후에 이렇게 제도를 바꿨어요. 제도를 바꾼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재무부 금융정책실에서 보험감독으로 바로 연결돼가지고 보험감독으로 해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험이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금융감독 합치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법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법들이 왜 생기냐면은 이 응감, 정감, 보감이 각각 있는 법 중에서 공통된 것들이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IMF 이후에 특히 보험회사 부실해지고 은행 부실해지고 정권에서 부실해졌어. 그럼 부실 금융기관을 어떻게 정리하지? 어떻게 적기에 시정조치를 시키지? 적기 시정조치? 어떤 행정처분을 하지? 이런 것들을 공통된 걸 다 모아가지고 만든 법이 뭐다?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 금산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참고만 하세요. 그 분명히 뒤에 나오긴 나와. 금산법이. 금융회사들을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은행, 정권, 보험 각각의 법에서 규제를 할 수가 없어. 공통된 걸 묶어야 돼. 그래서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최근에 만들어진 게 이것도 중요한데 아마 오늘 시간 나면 다룰 거예요. 이 보험법에는 보험회사의 제일 이제 회사 이름 하이라키가 주주총회가 있고 그 밑에 이사회가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임직원들 있잖아요. 부사장, 전무, 상무회가 임원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일종의 하이라키 측면에서 지배 구조라고 해요. 보험회사에 대한 지배 구조로 지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구조 이걸 지배 구조라고 그러는데 보험회사의 지배 구조나 은행 감독 은행의 지배 구조나 정권회사의 지배 구조나 사실 자세히 보면 비슷비슷해. 각각의 법에서 각각 규제를 했는데 딱 비슷해. 에이, 한 대 모아라, 그냥. 금융기관의 지배 구조를 한 대 모아가지고 법 하나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만든 게 뭐다? 금융기관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지배 구조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2015년이니까 최근에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이 지배 구조법이 만들어지면서 옛날에 보험업법에 있던 보험회사의 임원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사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보험업법에는 사라지겠죠. 주주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사라져. 왜? 이쪽으로 다 옮겨가 본 거예요. 옮겨가가지고 보험은행이나 보험회사나 정권회사나 다 똑같이 적용시켜라. 이래 가본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보험업법이라는 게 보험회사와 그 종사자들을 다루는 법이라고 했는데 이 다루는 법이 광의에 의해서는 보험업법만 보험업법이 아니고 이것도 사실 보험회사를 다루는 법이잖아. 보험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보험회사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까지 지배구조 전부 다 이 법에 의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의의 보험법, 보험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다루는 그 공적 규제하는 법인데 그 범위 안에서 여기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다 들어가. 그래서 만약에 출제원이 여기서 출제했다 하더라도 시험 잘못 냈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법의 내용은 별거 아닌데 확장하다 보면 범위가 너무 넓어. 너무 넓은데 근데 시험은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온다? 옛날에 여기 70%였거든요. 70%? 여기 30%? 진짜 요거 한 문제 2년에 한 문제 정도 나왔어. 시행규칙은.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한 문제씩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법의 내용은 그냥 이런 거 다 하는 정도로 간접적으로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 주로 이 부분을 공부를 하는데 최근에 와서 시험이 좀 어려워졌다고 그랬죠.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보험법 이 부분의 비중이 30%가 아니고 몇 프로까지? 50%까지 올라갔다. 거의 50%까지 올라오고 시험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 문제가 엄청 길어졌다.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가 나왔다. 박스형 문제도 가나다라 중에서 맞는 거 고르시오, 묶어라. 이거는 쉬운데 쫙 적어놓고 이 중에 맞는 게 몇 개냐 이런 물어보고 있나. 골 때리는 거 몇 개냐 이런 물어보는 아주 야비한 출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보험법 그렇게 안 내면 너무 쉽다. 너무 고득점이니까 보험법에서 조금만 공부 보면서 80점 나오니까 다른 과목 꽈락만 넣으면 전부 다 합격하더라. 다른 거 40점, 45점만 받아도 다 합격하더라. 이래서 되겠냐? 보험법 어렵게 내라. 어렵게 내려니까 내용은 양은 많지만 내용은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박스 내고 몇 개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다. 됐죠? 예. 보험법 시험은 이렇다. 근데 아까 보험 이야기 했는데 보험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은 보험법에서 따로 다루고 있지만 이게 과목마다 약간 좀 뉘앙스는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이라는 걸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다룬다.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내고 재산이나 신체나 또 뭐죠? 생명에 관해서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나 기타 급여를 주기로 약정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과 효력이라는 관점에서 보험계약법은 약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험학에서는 하나의 학문으로서 이제 약간 좀 다르게 이야기하죠. 이 보험학에서 이야기하는 걸 한 적어 볼게요. 보험이라는 게 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우리 손해사정 이론에서 나오는 거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다? 예? 그렇죠. 동질의 위험. 동질의 위험. 똑같은 위험. 비슷한 위험. 주택 화재는 화재에 관한 위험, 생명에 관한 위험, 신체에 관한 위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보험법에도 이게 작용하는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나올 거예요. 그거 설명해 줄 건데, 동질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 그렇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거, 처음부터 손해사정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위험 단체를 구성해.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모였잖아요. 풀을 구성하잖아. 풀을 구성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뭔가를 내죠. 이 뭔가를 내는데 이때 그냥 낸다 이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에 의해서 산출된? 통계적 기초에 의해서 산출된. 그래서 이제 보험학 하는 사람들이 계산 문제 내는 거는 주로 요거 때문에 문제 내는 거죠. 통계적 기초 요거 아는지 모르는지 손해사정 이론에 체크한다고 이거. 통계적 기초에서 산출된 뭐죠? 보험료를 내는 거죠. 예.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법에서는 불확정 사고라 했는데 보통 이거는 뭐라고 한다? 우연한 사고, 그지? 미리 약정된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의 기타 급여, 기타 재산적 급여, 일반적으로 재산급여서를 따르죠. 재산적 급여를 함으로써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거나 경감하는 정치제도다, 사회제도다, 경제제도다. 뭐다? 경제제도입니다. 경제적이고, 돈으로 다 해결한다 이거죠. 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은 물건으로 주는 거는 예외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돈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제도다. 그래서 아마 보험학과가 있는데도 거의 뭐 경영학부나 이쪽에서 다루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사회학과하고 같은 쪽으로 되어 있는 거가 아니고, 정치학과하고 같은 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경영학과가 아마 같이 되어 있을 거라고. 왜? 경제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학자들이 위험단체와 통계적 기초 이런 것 때문에, 통계적 기초는 또 항상 나오는 게 뭐죠? 우리가 보험에서 통계적 기초 이러면은 대수의 법칙 나오잖아. 예. 예, 그런 것들로 이제 다루는데, 보험업법은 조금 다른 식으로 약간 다루고 있어요. 약간 뉘앙스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씩 이야기를 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 이 보험업법이 다루는 거가, 아까 법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 시험은 요거 나온다고 주로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보험의 업법이라는 게 보험에 종사하는 사람, 즉, 보험은 이런 건데, 요거를 업으로 하는 거는
업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계속된 행위를 업이라고 그래.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면 업이야. 한 번 하면 인생은 업은 아니야. 그죠? 계속 하는 게 업이고, 법이라는 것을 규제하는 거죠. 지켜야 될, 사회적으로 지켜야 될 약속을 정해놔서 놓고 그걸 어기면 규제하는 걸 법이라고 한다. 근데 이 보험 종사자들이라는 게 주로 뭐냐 하면은 보험회사인 거예요. 그죠? 보험회사가 있어. 보험회사가 있는데, 보험회사만 있는 거 아니고, 물론 보험회사를 구성하는 여러 사람도 있고, 보험회사 밖에도, 보험회사 밖에도 그게 있죠. 보험관계단체라는 게 있죠. 보험 종사하는 사람이 보험회사에만 있는 건 아니죠. 생보협회, 손보협회도 있잖아. 보험개발이라는 데도 있잖아. 예, 다양한 형태의 다른 기관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보는 거는 보험회사잖아요. 근데 보험회사라는 거는, 제일 위에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뭐죠? 예. 주주총회, 이게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가장 제일 높은 기관이죠. 근데 주주총회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 이사회다. 그죠?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아. 그럼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요. 그럼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주로 해요. 주주총회는 1년에 한 번 모이죠, 보통. 그러면 이사를 정하는 거야. 네가 이사해라, 이번에. 그리고 이사하고 난 다음에 1년 지나가지고, 네 장사 잘했네, 못했네. 못했으면 이사 잘라버리고, 잘했으면 연임시키고, 이사 계속 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사회에 모였는데, 이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건 실제 매일매일의 행동은 누가 하죠? 누가 대빵? 예? 예, 사장님, 예, 대표이사 있잖아요. 그죠? 대표이사 밑에 어떤 사람이 있죠? 대표이사가 사장이잖아. 법에 나오고 나중에 생각하고 우리 생각해봐요. 보험회사의 사장이 제일 높죠, 일단은. 근데 사장보다 더 높은 건 이사회고, 이사회보다 높은 건 주총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사장 밑에는 뭐가 있죠? 이래놓은 게 사장이 중간밖에 안 되네, 칠판 밑에. 사장 밑에 누가 있어요? 이제 부사장 있죠? 전무 있죠? 상무 있죠? 상무 밑에 이사 그냥 이사라고 하는데 그냥 이사하고 헷갈리니까 보통 본부장이라고 불러요. 예, 본부장 있고 그게 이제 임원급이야. 그 밑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죠? 어제 부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2차 과목을 부장급이 들어가 출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부장이 있고 부장 밑에 차장, 예, 차장 밑에 과장, 대리, 사원, 예, 사원까지 있죠. 근데 그 사이에 대리하고 사원 사이에는 주임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장, 과장, 차장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이상하니까 우리 회사는 좀 다르게 부르자 이래가지고 마치 감독기관처럼 아니면 연구소처럼 수석, 뭐 선임, 책임 뭐 이렇게 불러요. 왜냐면 보험회사에서 부장, 차장, 과장 이렇게 부르는데 감독원은 인사처치가 되게 심해. 보통 보험회사는 4년 정도 되면 한 급 올라가잖아요. 빠른 사람은 3년, 늦은 사람은 5년 정도 되면 한 직급 올라가는데 감독원은 인사처치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7년, 8년 대에 하나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보험회사처럼 감독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대리, 과장 이리 불렀죠. 그런데 같은 과장인데 보험회사 과장은 집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거야. 왜? 우리는 8년 걸리니까. 이쪽은 4년 걸리고. 그래서 감독 안 되겠다. 체면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바꾼 거야. 선임, 책임, 수석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연구소에 쓰듯이. 그래가지고 오면은 이제 책임적이다 이러면은 과장 대리 일하다가 저쪽은 책임적이고 그럼 뭔가 좀 다르네. 그래서 이제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감독원에 있어도 직급 때문에 쪽팔리는 건 없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험회사가 그 말을 쓰기 시작하네. 보험회사에도 선임, 책임 이리 써버리니까 조금 이상해졌죠. 하여튼 그 여담이고. 자, 대표이사 밑에 이 사람, 그 부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 임원이라고 그래. 그죠? 임원들에 대한 주총, 이사회, 대표이사, 임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 좀 참고로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참고에 또 이사회라는 게 있는데 이사회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냐면 이사라는 사람들로 구성되잖아요. 이사라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근데 이사라는 사람이 사내 이사가 있고 사외 이사라는 게 있어요. 사회, 원래 이사면 보통 회사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이사하면 되는데 사회 이사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옛날 IMF 맞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은
이게 보험회사든 금융기관 돌아간 거 쭉 보니까 실제 회장님, 이 그 주총에 제일 많이 가진 최대 주주, 지 마음대로 경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계열사에 돈을 막 퍼주는 거야. 보험회사에 돈은, 보험회사는 보험료가 들어와야 이제 회사 크잖아요. 보험료가 들어가야 회사가 커지는데, 이 생명보험 같은 게 보통 20년, 30년 들어오잖아. 한 번 만 원짜리 가입해도 20년, 30년이면 얼마예요? 1년에 12만 원이면 20년이면 240만 원. 만 원이 아니고 240만 원짜리인 거야. 그래서 그게 꾸준히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영업할 때마다 그 들어오는 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회사, 특히 생명보험은 자산이 장난 아니게 커요. 지방 여행 가다가 기차역에 딱 내리면 제일 앞에 보이는 건물 제일 꼭대기, 제일 큰 건물이 뭐다? 보험회사 건물이에요. 역 앞에 제일 큰 건물은 항상 보험회사, 간판이 있는 보험회사 건물이야. 그만큼 보험회사는 돈이 많으니까 부동산을 사놓은 거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도 나중에 나오는데, 그만큼 이 보험회사 자산을 이용해서 계열사 지원이나 자기 뭐 아는 사람, 갖고 온 사람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견제를 못 해. 실제 대표이사를 견제해라고 감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감사라는 사람도 개인이 혼자 막 날뛰봐야 이 견제를 못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IMF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재벌들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사회이사인 거야. 이 사회이사는 대주주하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사람은 사회이사가 안 돼. 대주주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이 이사회 구성원에 3명 이상 잡아 넣어라 이러는 거예요. 금융기관은 이제는 사회이사들이 막 판을 치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먹고 살아. 대학 교수님들이 이 안에서 근무도 안 하는데 강의하다가 사회에서 등록만 해놓고 이사회 할 때만 가가지고 막 떠들면서 아이 그 최대주주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소리 몇 마디 하고 난 다음에 금화비 받아 먹고 살아요. 용돈벌이 하는 거예요. 사회이사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진 목적은 뭐다?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주주가 마음대로 운용하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고, 이 이사회 내에 감사는 안 된다. 감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만든 게 감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이사회 안에서 감사 혼자서는 안 되니까 이사회 안에서 감사위원회라는 걸 구성해놓고, 이 감사위원회는 대거 사회이사들이 들어가는 거야. 사회이사에 들어가갖고 회사가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이사란 말과 감사위원회라는 제도가 이사회 안에 있다.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세요. 나중에 조금씩 나와. 조금씩 나오는데 그때 이야기 또 하겠지만. 그러면 보험회사라는 것이, 자, 보험회사가 처음부터 뭔가를 하려면은 보험 사업을 한다, 보험 영역을 한다 이러면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제 허가를,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허가 받고 난 다음에 자, 보험 사업을 시작을 해. 그럼 보험회사가 이거는 이제 종적으로 보고 행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면은 보험회사가 뭔가를 하려면 일단 뭘 해야 된다? 보험 상품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품을 만들어야 돼, 상품. 상품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어서 뭐예요? 팔아야죠, 그죠? 예, 팔아. 역시 잘하시네. 팔아야 돼. 파는 걸 뭐라고 그런다? 영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험상품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팔면 뭐가 들어온다? 돈이 들어와. 보험료 막 들어와. 보험료 들고 그냥 은행 저금 넣어놓을까요? 안 되죠. 그냥 은행 저금에 그냥 넣어놓으면 안 된다고. 2%짜리 넣어놓으면 안 된다고. 왜? 보험 상품 팔 때 보험 안에는 예정 이율로 얼마씩 불이해 준다? 예를 들어 3%씩 준다 이랬는데 3% 주는 걸 돈을 받아 3% 불이를 해줘야 되는데 은행에 2%에 넣어놓으면 그 회사는 망하겠죠. 그러니까 이 돈 받은 걸 뭘 해야 돼? 자산 운용을 해야 돼. 돈을 굴려야 돼. 그래서 자산 운용을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자산 운용을 하죠. 자산 운용을 해. 자, 자산 운용하고 나면은, 자, 장사 잘했다 이러면 요거를 어디에 뭘 한다? 장부에다 기록을 해야 돼. 이게 회계 처리를 하죠. 그리고 보험은 일반 회계, 일반 회사하고 달리 그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에 좀 특별한 관계 때문에 사망률이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계리라는 말도 쓰죠. 일반 회계하고는 좀 달라. 왜? 사망률이라는 그 확률이라는 게 들어가잖아. 은행, 감독원이 통합을 했는데 보험 감독원 출신은 은행 감독이나 증권 감독원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행 감독원, 증권 감독원 출신은 보험 감독원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저거들은 돈놀이만 했거든.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 그 다음 증권 감독이 주식 팔은 돈이 주식 나중에 팔았을 때 얼마 되느냐. 요거만 계산하고 그걸 감독했잖아. 근데 보험을 딱 보니까 생판 처음 보는 사망률? 무슨 율? 확률로 하는데 DX가 어떻고 CX가 어떻고 DX분의 NX가 어떻고 이게 계리에 쓰는 용어인데 MX분의 NX 마이너스 DX 이런 거 딱 보면은 질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몰라. 근데 보험은 이런 확률이 들어가거든.
확률이. 그래서 계리라는 말을 쓰고 또 다른 계리사, 여러분하고 똑같이 시험 치는 계리사라는 자격이 꼭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했어. 계리까지 잘 했어. 계리까지 하면 이제 결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잘하면 좋은데 이 회사가 어느 순간 망했어. 망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뭐 해산을 하든지 청산을 하든지 문을 닫아야 되잖아. 예. 자, 요것들이 보험회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험업법을 보면은 보험업법이든 뭐 다른 증권 자본시장법이든 은행법이든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목적이라는 게 나오죠. 목적. 이 법은 왜 만들었다 하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 법에 나오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용어가 일반적인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용어하고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다 많아. 이 용어는 요렇게 제안해서 봅니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 설계사 이러면은 보험 설계사라 하면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등록 안 된 사람은 보험 설계사 아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용어를 제안하는 거, 그것이 이 정의 규정이에요. 항상 행정법은 이게 들어가.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보험업법에 이제 목적 정의 들어가면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거는 좀 대원칙이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원칙이 있고 그거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게 보험회사야.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보험회사인데 뭐가 나오냐면은 허가에 관한 게 나오네요. 보험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부터 나오는 거야. 허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보험회사가 주식회사도 있지만 상호회사, 그 다음에 외국사, 국내 지점 좀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마다 성격에 따라서 허가받을 때도 세 가지 형태가 다른데 세 가지 형태의 회사에 대한, 보험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이 안에 원래는 이 보험회사 임원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사회이사에 관한 내용들, 감사위원회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이 보험법에 다 있었는데 이게 통으로 다 어디로 갔다? 무슨 법으로? 아니, 구조개선법은 보험회사, 나쁜 회사를, 부실한 금융기관을 없애는 게 구조개선법이고, 임원, 이사회 뭐 이런 것들은 지배하는 놈들이잖아. 그렇죠. 지배구조법으로 다 옮겨간 거예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지배구조법으로 옮겨가고 실제 보험회사 편의 내용은 절반으로 팍 줄어들었다. 근데 지배구조편은 거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약하다. 개념 정도만 알면 된다. 그럼 팍 줄어들으니까 요거의 공부할 내용은 반으로 줄어들었다.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죠. 근데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법을 하다 보니까 영업부터 먼저 하는 거야. 예, 영업부터 먼저 나와서 영업이 나오고 자산 운영이 나오겠죠. 영업을 해가 자산 운영하고 8번에 상품이니 회계니 이게 회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업무 이래 가지고 상품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각종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업무가 나오면서 여기에 이 부분에 이 업무에 대해서 감독기관이 뭐 한다. 이 업무에 대해서 감독기관이 어떤 규제를 하겠다 하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해상청산. 보험회사 문 닫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났어. 보험회사는 끝났어. 보험법에서 보험회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규제를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끝났는데, 자, 보험회사를 규제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즘 와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보험회사 말고, 물론 보험회사에 소속된 사람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인이 뭘 많이 한다? 보험 사기를 많이 친다. 설계사도 개입될 수 있고 손해사정사도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받아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손해사정 이론에서 연성사기라고 그래. 근데 경성사기, 연성이라는 건 좀 부드러운 사기야. 그죠? 연하는 연하다. 경은 좀 딱딱하다. 경성사기라면 그거는 사고도 안 났는데 이 사기야. 진짜 말 그대로 사기야, 이거는. 사고도 없는데 사기치는 거. 아니면은 지가 가가지고 부닥쳐 놓고 차가 쳤다고 하는 거. 이런 거 보험 사기. 요거는 그냥 바로 형사구속이죠. 근데 연성 사기는 뭐냐면은 실제 사고는 요것밖에 안 빠졌는데 요까지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 연성 사기. 예. 그와 관련된 내용이 보험업법에 있고요. 그거를 이제 관계자 조사라고 그래.
이 사기치는 사람에 대해서 금융이나 감독원이 조사할 수 있는 거를 이쪽에 넣은 거예요. 일반인을 규제하는, 보험회사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보험법에는 일반인을 규제하는, 요것도 일반인 규제하는 거고 요것도 일반인 규제하는 거야. 요거는 뭐냐면 누구든지 보험회사 아닌 사람하고 보험계약 체결하면 안 된다 이랬거든요. 보험회사하고만 보험계약 체결해라. 그건 일반인을 규제하는 거예요. 모든 일반 국내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든 국민 대상으로 규제하는 게 요거. 요것도 마찬가지. 모든 국민 대상으로 보험사기와 관련되면 금융에 나와서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일반인 규제하는 거. 요거는 보험회사. 그 다음 나오는 게 손해보험의 제3자 보호라는 게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강의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래. 약간 길게 잡아. 근데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제 책은 굉장히 요약되어 있거든요. 딴 사람의 책보다 반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험이 다 나와. 근데 요걸 그냥 보면 잘 이해가 안 돼. 이 이야기를 한번 쭉 듣고 나서 이거 딱 보면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내용 자체는 이 개조식이라고 이제 말을 탁탁탁 끊어 적었어. 쭉 적은 게 아니에요. 쭉 적으면 양이 늘어나. 요약 정리식으로 적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들어요. 뭐 필기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듣는데 요걸 알고 요걸 보면 좀 쉬워. 손해보험의 제3자 보호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 배상책임보험 아시죠? 책임보험. 책임보험에서, 책임보험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A가 있고, 보험회사가 있고, A가 있고. 근데 보통 보험은 A가 보험회사에 가입해가지고 사고 나면 A가 받거나 A가 지정하는 B 이 수익자가 받거나 뭐 이런 식이잖아요. 뭐 손해보험 같은 피보험자를 다른 사람 지정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거나 이런 식인데, 책임보험 뭐냐면 A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지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야. 그럼 피해를 주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보험이 없다면 A는 C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은 물어줘야 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가 나머지 담장을 그냥 실수로 그냥 부러뜨린 거야. 담장을 무너뜨린 거야. 그러면 A라는 사람이 C의 담장을 무너뜨렸으면 C는 A한테 내 담장 물러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물러내 할 때 요 그런 것을 이 배상 책임이라고 그래요. 책임을 진다 해가지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A는 C한테 지는데 요 배상 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지는 거예요. 대신 지는데, 만약에 A가 C를 위해서 제3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입힐지도 몰라. 내가 가다가 담장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내가 발로 빡 찼는데 깡통이 날아가지고 나면 유리창을 깰 수도 있고. 근데 유리창 깨려고 한 건 아닌데 차다 보니까 깡통이 날아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피해는 있을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런 것을 그랬을 때 나는 누군가 제3자한테 C가 될지 D가 될지 E가 될지 모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그런 책임을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나는 편하다 생각했는데 이 보험회사가 돈이 없네? 망했네? 그러면 어떻게 돼? A 입장에서 황당해지잖아요. 그런데 A만 황당해지는 게 아니고 A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돈이 없어. 보험회사는 망했어. C는 어떻게 돼?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인데 누가 A가 운전하고 가다 사람을 다쳤는데 이 사람이, 제가 감독원 다닐 때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시청에 사시는 할머니인데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사고로 머리를 다쳤는데 아직도 내측 수액이 흘러내려. 보면 사는 게 아니야. 근데 할머니가 굉장히 지하방에서 혼자 사는데 굉장히 안타까운데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지났다고 보험금을 못 준다고 그래. 그래서 그쪽 부사장하고 내가 엄청나게 싸웠는데, 소멸시효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네. 하여튼 이 C가 크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제3자가. 가해자는 보험에 들었는데 돈이 없대. 그런데 문제는 보험회사가 망해버렸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 이 사람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계약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망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 근데 업법은 통이 좀 커요. 만들어졌을 때 망할 때까지 다 생각하니까 보험회사도 망할 수 있어. 옛날에 감독원장한테 보험회사는 여태까지 망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다가 원장한테 재떨이 얻어맞았거든요. IMF 맞기 1년 전에
원창이 보험회사 망할 수 있으니까 구조조정 방안 만들어 와 시켜요. 그래. 일제시대 또 우리 보험회사 역사를 쫙 봤는데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호저축은행은 망했는데 보험회사는 안 망했습니다. 원장이 망한다면 망해. 한 대 맞았어요. 그래서 구조조정 방안 초안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보험법은 보험회사도 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가 망했으면 제3자 이 사람 누가 보호할 거냐? 요 부분을 보험법에 담자. 그죠?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끝나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건 보험관계단체 협회가 뭐 하고 개발인이 뭐 하고 손해사정사는 뭐 하고 계리사는 뭐 한다.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면은 벌칙으로서 요거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온다. 예. 이런 걸 적은 것이 보험법이고요. 제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오늘 금방 이야기한 거는 콘텐츠 목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들어갈 거예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씩 들어가죠. 제가 목차 이야기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좀 쉬었다가 10분 있다가